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면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 앞 계단에 앉아 프리지아 꽃 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마음을 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창밖에는 우람 비가 내리고 있어 내 마음도 그 빛 따라 우울해지네 누가 내게 눈부신 사랑을 가져줄까 이 세상은 나로 인해 아름다운데 마음을 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편지 쓰고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낙윤 교수입니다. 벌써 5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어지네요. 여러분 모두 안녕하신가요? 자, 모두 건강하게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지 못하고 동영상으로만 온라인으로만 소통하게 되어져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 저와 소통하고 싶으실 때 기도 제목이 있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힘든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때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기도하며 여러분들께 힘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이 직업과 비전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자기 개발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자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기 관리와 자기 개발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정보들, 지식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직업과 비전이라고 하는 이 강의의 전반적인 부분은 우리 학교에서 판매하는 교재 중 직업과 영성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이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혹시라도 제 강의가 이해되지 않으신다거나 부족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이 직업과 영성이라고 하는 이 교재를 구입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계발이란 무엇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조금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를 하자면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우는 것, 그것을 자기 개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결국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뛰어난 점을 발전시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내 안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분명 나는 그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런 것들이 개발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워서 그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자기 개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매우 힘든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이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부족한 점을 내가 깨달아야 하고요. 또 내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채워나갈 수 있는 나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이 의지를 통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어느 정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내 안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기에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이 자기 개발입니다. 만약 그러한 계획들이 없이 그러한 생각들이나 그런 방향성이 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의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사실은 쉽게 포기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자신의 자기 개발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에 대한 강의를 오늘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그 매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 매슬로우라는 학자가 욕구 이론을 몇 가지 정도, 몇 단계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5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아실현의 욕구를 인간의 가장 높은 욕구로 세워놓았어요. 자기개발이란 나 자신을 개발하는 것으로 자아실현이 하나의 목적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개발을 통해서 나 자신의 자아가 실현이 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자아가 실현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내가 나 자신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나 자신에 만족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 부족한 점들을 채워나감을 통해서 내가 나의 만족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곧 자기 개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 개발은요, 여러분 언제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이 청년의 시기, 여러분의 시기에만 가능한 것일까요? 사실 현대시대에 와서는 이 청년의 시기에만 바로 이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에만 자기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한 분야가 바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인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나타나면서 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평생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면서 평생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평생 나 자신을 개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생 나 자신이 발전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직장에서 내 모든 인생을 바치기보다 내 부족한 부분을 개발시켜서 그 부분을 사용하여 또 다른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의 직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나의 평생 직장을 찾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직장들을 경험하면서 그 직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보고 나에게 가장 맞는 직장, 내가 더 좋아하고 내가 더 즐길 수 있고 내가 더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다 라는 생각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 또한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나왔고 또 기독교 전문 대학원을 나오면서 이제 박사과정까지 밟았어요. 박사가 되었다라고 해서 저의 모든 공부가 끝났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박사가 되면 될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제 안에서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공부들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공부 중에 한 분야는 이제 뭐 신학적인 부분들이겠죠. 성경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어떠한 뜻을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어떠한 부분은 제 전공 분야예요.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 자신을 위해서, 저의 개발을 위해서 요즘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 창조론, 진화론도 여러 가지 진화론의 종류들이 있고요. 창조론도 여러 가지 창조론의 종류들이 있어요. 진화론과 창조론 딱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공부들이 있다면, 또 더 중요한 경험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기에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시고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 도전해 보아야 나이가 먹어서 안정될 수 있겠죠. 자, 지금 여러분의 시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을 제가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요약해 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질적으로 한 분야를 깊게 파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창조론과 진화론, 그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한 분야를 위해서 지금 이미 책을 한 8권 정도 읽었어요. 그런데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어려운 분야이긴 하더라고요. 천문학적인 부분들, 지질학적인 부분들, 제가 전공하지 않은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함께 공부해야 돼서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있으면서 깊게 공부를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책도 읽고 논문도 읽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깊이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수박 겉핥기처럼 읽고 넘어갔던, 알고 넘어갔던 그런 부분들의 새로운 것들이 익혀지게 되어지면서 그 분야의 재미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져요.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인도를 하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재미없어 합니다. 지루해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얘들아, 예배 재미없지. 자, 그렇다면 예배에 깊숙이 들어와 봐.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봐. 정말 재미가 없는지. 앞에서 찬양팀에도 서보고 성가대에도 서봐. 반에 리더도 되어보고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너희들이 한번 나와서 봐. 그리고 재미가 없다면 그때는 목사님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열심히 참여하려 하지 않죠. 그러나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교회 예배의 재미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깊숙이 공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우리의 개발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깊숙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그 분야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공부한다면 새로운 재미를 느끼고 더 많은 것들을
그리고 더 풍성한 것들을 우리 안에 배우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이 부분과 다른 얘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양적으로 다른 분야를 넓혀라 라는 거예요. 깊이 팠으면 넓힐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저는 현재는 한 분야를 깊이 파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분야만 깊숙이 팔 생각은 없어요. 언제까지 팔고 있을까요? 제가 이 분야에 완전 전문가가 되기까지, 물론 전문가가 되면 너무나 좋겠죠.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야, 많은 분야들을 공부하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에 대한 공부도 하고 싶고요. 어린이들에 대한 공부도 하고 싶어요. 청소년들에 대한 공부도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처럼 청년들을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지에 대한 공부도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분야들을 넓혀가면서 우리의 지경,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지까지도 저 개인적으로는 공부하고 그 분야를 넓혀가면서 저를 개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야들을 더 공부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뭘 더 공부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 다른 것들까지도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것들을 할 수 있어야만 자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종국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운동을 했을 때 한 번 더 그것을 해야 나에게 근육이 생긴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 한 번 더 해야만 내가 더 강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이것밖에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야에 갇혀있지 말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 분야 또는 또 다른 한 분야를 우리가 손을 내밀어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시야를 그쪽을 향해 두면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접하고 배우고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끊임없이 쇄신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있다면 또 다른 하나로 덮고 또 하나로 덮고 또 하나를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식이 이만큼 쌓였다면 또 하나를 쌓아주시고 또 하나를 쌓고 또 하나를 쌓아서 나의 지식을 높여가라, 쌓아가라, 더욱더 발전시켜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끊임없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의 개발을, 나 자신의 개발을 이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은 지쳤어, 안 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나에게 경쟁력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멈추게 되어진다면 나 자신은 흐르지 않는 고여있는 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고여있는 물이 어떻게 되어지죠? 썩어버립니다. 언젠가는 말라버리고 말라서 비틀어져 버려요. 마찬가지로요, 흐르는 물과 같이 되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대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이것들이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이들은 쭉쭉 성장하는데 나는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만 해도 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경험되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4단계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공동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리더십을 개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뿐만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리더십, 그리고 지역사회, 그 나라를 위한 또는 지역사회를 위한 리더십까지도 예수님은 개발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조금 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셨는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리더십을 어떻게 개발시키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 계획 속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모았고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해 이 세상 모든 나라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하기를 가르치시고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 모든 나라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게 되었고요. 지금 우리나라까지도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들어와 기독교가 생겼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한 명의 리더십이 그리고 그 리더십이 개발되어져서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시대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개발되어지게 될 때 그 능력이 그저 나 혼자만 가지게 되어지고 나 혼자만 유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전함을 통해서 내가 개발되어짐을 통해서 나로 인해 수많은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상대방을 위해서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